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24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증여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증여를 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증여 공제 한도로 신고했을 때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왜 부자들은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공제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공제, 배우자는 얼마죠? 6억입니다. 직계 좀비속은요, 성년인 경우엔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입니다.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증여 공제는 합산 기간 10년 동안의 기간을 한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도 꼭 주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이렇게 증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나는 증여 공제 한도까지만 증여할 건데 나 꼭 증여세 신고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 영상에마다 증여를 하시려면 꼭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오늘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증여세를 신고를 했던 경우에는 내가 0세 때 우리 부모님이 신고를 했고 또 10년이 지난 10살에 또 10년이 지난 20살에 또 10년이 지난 30살에 신고를 해서 내가 실제 원금이 1억 4천이고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더 붙어서 나는 지금 2억 4천의 돈으로 어떠한 등기되는 자산을 샀어요 라고 저희가 증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 자녀가 어떠한 자산을 사기 위해서 인출을 하잖아요. 그 현금을 인출한 시점에 전체 금액을 증여를 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1억 4천이라는 원금이 2억 4천이 됐어요. 그 2억 4천이라는 돈이 내가 실제로 인출할 때 증여를 본다라고 하면 세금을 5천만 원은 내가 성인이니까 공제를 받겠죠. 1억까지는 10%, 9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거의 3천만 원 돈 나와요. 정말 5분도 안 걸리는 증여세 신고를 10년마다 한 번씩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한테 금전적으로 3천만 원의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말 단순히 30년 동안 1억 4천으로 1억을 불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액은 시간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걸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증여세 신고하시는 부분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저는 꼭 오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기사를 많이 검색을 해보게 되면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실 겁니다. 왜 부자들은 세대 생략 증여를 많이 할까요? 저는 실제 증여를 하시는 분들께 많이 여쭤봐요.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30% 세금을 더 내야 되는 페널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한테 세대 생략 증여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나는 우리 자녀는 그냥 거쳐가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내가 손자녀한테 증여를 해줘서 그 금액을 손자녀가 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우리의 사회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너무나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물가가 너무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이 시간이라는 부분을 사서 손자녀가 더욱더 빠르게 자산을 굴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세대 생략 증여는 부자들만 하는 거야. 부자들만 하니까 맨날 우리나라는 부자만 살기 좋은 나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 내가 미성년자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거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특히 내가 자녀한테 증여를 빠듯하게 하면 할수록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증여를 할지 아니면은 세대를 생략해서 우리 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할지에 대한 순서를 확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순서에 따라서 세금액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 그리고 조부모가 2천만 원 증여해준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부모가 먼저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세금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부모님이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부모가 증여를 할 때 증여재산 공제에 2천만 원을 다 썼기 때문에 조부모가 증여를 할 때는 2천만 원 공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10%인 200만 원은 증여세는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30% 할증과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 30%에 해당하는 60만 원까지 즉 총 26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에 순서만 바꿔서 조부모님이 2천만 원 증여하면 어떻게 되죠? 세금 없죠.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2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 2천만 원에 대해서 10%인 2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선 할증과세가 있나요? 없죠. 이렇게 증여의 순서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가 내야 될 세금이 2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내가 증여를 고민하고 있고 또 상황이 괜찮아서 조부모의 세대 생략 증여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증여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현금 증여는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증여를 하고 나서 아 맞다 나 사실 증여 아니야 나 다시 돌려줘 막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현금은 주고 받을 때마다 증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상속인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10년 동안의 증여세를 합산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상속인 이외자는 몇 년을 볼까요? 5년입니다. 그럼 나의 손자녀는 나에게 상속인일까요? 상속인 이외자일까요? 상속인 이외자예요. 나의 상속인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대 생략 증여를 하실 때는 이렇게 증여세를 페널티를 30%를 더 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내가 나중에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합산되는 금액이 적어지니 세대 생략 증여를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세대 생략 증여만 말씀을 드렸는데 증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한 명한테 많은 금액을 주는 것보단 여러 사람한테 스프레드해서 금액을 뿌려주는 게 증여세는 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을 한 명 데리고 있는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있고 자녀를 2명 낳은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금액을 증여해주고 싶어 라고 하면 내가 내 아들한테 1억을 증여해주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죠? 5천만 원 공제하고 5천만 원 대해서 10%인 500만 원을 아들이 세금을 내야 돼요. 반면에 자녀한테 5천만 원, 그 밑에 손자녀한테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씩, 그 다음에 우리 며느리한테 1천만 원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0원입니다. 제가 단순히 지금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말씀드렸지만 금액을 키우셔도 한 명한테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세대 생략 증여도 고민하시지만 수중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꼭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증여, 공제에 대한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